Hello everyone, I'm your English teacher 박미경.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 박미경입니다. 자, 오늘 문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 문법 시간이다 보니까 설명이 좀 많아요. 그래서 30분 정도 걸릴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끊어서 들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일단 복습부터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두 번째 교재 6쪽 같이 한번 배워봤었죠. 한번 보시면 그때 6쪽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단어들을 위해서 문장을 만들려면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했어요. 문장의 기본 구성 요소는 네 가지 다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누구라고 그랬죠? 맞아요. 맞습니다. 주어와 동사. 요 두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장의 형식을 일형식이라고 했어요. 한국말로 예를 들어 드리면 나는 먹는다 했을 때는 문장이 조금 이상해요. 하지만 나는 밥을 먹는다 하면 완벽한 문장이 되죠. 뭔가를 먹는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먹는다라는 동작만으로는 문장을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일형식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노래한다 되죠. 나는 노래한다 꼭 뭘 노래하는지 말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완벽한 문장을 이룰 수 있는 문장을 일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형식은 누구라고 했어요? 뭐가 더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보어가 같이 더 들어가줘야 돼요. 주어랑 동사랑 보어랑 같이 들어간 문장을 이형식이라고 했어요. 이형식 문장은 이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You are so beautiful 이런 노래 있죠. 그래서 beautiful이 뭐하니예요?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잖아요. 이 꾸며주는 말이 이 문장에서 beautiful 누가 아름다워요? You 당신 네가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당신이란 사람이 아름다워요 라고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요럴 때 이 단어가 문장에서 보어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은 이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웠던 문장의 형식 중에 가장 중요한 형식이 뭐였냐면 바로 삼형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8개의 동사들은 모두 삼형식의 문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주어와 동사는 당연히 있고요. 주어는 누구든지 상관없고 동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8개 단어 그거 있고 나면 목적어가 같이 있어요. 그럼 얘는 삼형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You study English로 예를 들어볼게요. 했을 때 English가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영어죠. 당신이라는 사람이 너가 영어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영어가 당신이라고 하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줄 수 없죠. 없다는 건 보어가 아니고 대신에 누가 될 수 있냐면 이거 지금 공부하다라는 동사잖아요. 무엇을 공부하는데요? 영어를 공부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대상이 되는 말, 즉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을 뭐라고 부르냐면 문장에서는요.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영어라는 이 단어는 목적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영어도 명사잖아요. 목적어의 자리에는 명사만 올 수 있다. 이게 문장 기본 구성 요소를 이용한 삼형식까지 문장을 살펴보셨어요. 그럼 왜 이걸 배웠냐면 우리 8개 배운 동사들은 뒤에 다 목적어를 가질 거예요. 여기 보시면 주장하다라는 동사 있었거든요. 또 아니면 뭐 명령하다, 요구하다, 제안하다, 충고하다, 소망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들이 있었어요. 그 동사들은 뭘 주장하는지, 뭘 제안하는지, 뭘 뭐 요구하는지 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의 문장 쪽을 목적어라고 해요. 근데 그때 뭐였냐면 목적어가요. 하나의 단어가 아니어서 그걸 따로 배운 거였거든요. 일단 그럼 지난 시간에 어떤 8개의 단어를 배웠는지 얼른 복습해 봅시다. 1번 insist 2번 order 같이 읽어주세요. 3번 urge 4번 require
자, 이 네 가지의 단어 중에 주장하다 모두 골라야 되는데 누구예요? 오케이, 정답은 1번 insist, 3번 urge입니다. 이렇게 외워볼까요? 인시성을 가진 사람이 인시가 얼굴이 쥐 같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insist, urge, insist, urge 두 개 다 뭐하다? 주장하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중에서 order이랑 require 남았는데 이 중에서 명령하다는 뭐였어요? 명령하다? 맞아요. order. 사실 뭐 주문할 때도 명령하다에 이 order를 써요. 그래서 가게 같은 데서 뭐 오더 넣니?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죠. 그 말은 군대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명령하다로 사용하면 돼요. order. order. 뭐라고 해야 되지? order. 좀 고민해 볼게요. 그 다음 require는요, 요구하다예요. 요가 아니고 요구하다. I require. 내가 요구하는데 문 좀 닫아주세요. 이렇게. 그럼 문 좀 닫아주세요가 요구한 대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 좀 닫아주세요가 문장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다른 동사 한번 복습해 볼게요. 아래 동사 중에서 제안하다 찾아볼게요. 제안하다. 오케이. 일단 읽어보죠. advise, desire, propose, suggest. 이 네 가지 중에서는 여러분 3번, 4번이에요. propose, 결혼하자고 제안하는 거, 청혼하는 것도 propose 맞죠? 그러니까 금방 외우실 수 있죠. propose는 suggest. 이가 썩지 않게 빨리 양치하라고. suggest. 이거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아무튼 suggest 제안하다입니다. 여러분 연구해서 우리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세요. 어떻게 외우면 좋은지 여러분의 아이디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propose와 suggest가 제안하다라면 advise는 뭐하다? 네, 맞아요. 충고하다입니다. 충고하다, advise라고 읽어도 돼요. advise. 그럼 desire는요? 네, 바라다, 뭐 희망하다 이런 건데 소망하다. desire 하면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디자이너가 되기를 바라다.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desire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려놓고 한번 외워보세요.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린다고 여러분 가려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가려보시고 이 중에서 제안하던 뭔지, 충고하던 뭔지, 바라던 뭔지 외워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배웠던 이 8개의 단어들은 전부 주장하다, 인시라는 사람이 insist, 얼굴이 쥐 같다고 urge, 주장하다, 명령하다, order, 요구하다, require, 제안하다, 결혼하다가 제안하는 거 뭐예요? propose. 이가 썩지 말고 suggest, 제안하다, 충고, advise, 소망하는 건 디자이너가 되는 desire. 요 지금 8개의 뜻을 가진 동사가 이렇게 문장 앞에 왔어요. 요거 하나가. 그러고 나면 that으로 우리가 이제 얘들이 이 동사들이 전부 뭐였냐면 목적어를 가져야 되니까 문장으로 가져야 돼서 연결 단어로 that을 써줬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주어랑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 자리에 들어갈 동사가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는지 배웠었어요. 1번 ing를 써줬어야 됐나요? 2번 원래 모양 그대로 썼어야 되나요? 아니면 ed를 붙였어야 되나요? 맞아요. 정답은 2번. 아무것도 붙이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원형으로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때 이 동사는 뭘 하는 것이 좋겠다고 뭐뭐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hould가 원래 있었어야 됐는데 동사 원형 앞에. 근데 이 should는 맨날 쓰니까 생략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생략됐지만 원래는 있었어야 되니까 얘가 생략됐음을 의미하기 위해서 주어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신경 쓰지 말고 동사는 뭘로 써라? 원형으로 써라. 이 내용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좀 잘 모르시겠으면 지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끊고 지난 강의로 돌아가서 복습해도 좋고요. 자, 오늘은 어떤 강의 넘어가려고 하냐면 학습 목표 미래 완료 시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그래서 페이지 20쪽 5월 15일 20쪽 같이 보시면 미래 완료 시제 배우는 거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미래 완료 시제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죠? 그래서 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시제만 여러분 한 달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 알려고 하지 말고 개념만 익혀두세요. 동사는 공부하다로 해볼게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주어는 I로 다 할게요. 그럼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건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그치? 현재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공부하다라는 동사가 스터디거든요. 그걸 그대로 써주면 현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어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I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I study English. 지금 한다. 이 말이에요. 현재. 근데 공부를 했으면 이건 지금은 안 하는데 과거에 다 해버렸으면 그건 과거 시제를 써야 되겠죠. 과거 시제는 이 동사에다가 study에다가 ed 붙여주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y로 끝났잖아요. 이 y를 지우고 i로 고쳐준 다음에 ed를 붙일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 다시 시제 배우면서 복습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ed를 붙이면 과거가 돼요. 그러니까 동사를 과거 모양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써 있으면 그냥 스터디처럼 원래 모양으로 써 있으면 지금이고 ed 붙어 있으면 옛날에 했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I studied English 하면 나는 영어를 공부했다. 지금 말고 과거에. 그렇다면 미래는요. 앞으로 할 걸 말하는 거죠. 할 걸 말하고 싶을 때는 앞에다가 will을 써주면 돼요. study 앞에다가 I will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할 것이다. 지금 한 거 아니고요. 옛날에 했던 거 아니고 앞으로 그럴 거라고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럴 거야 라는 건 will로 써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너무 간단하고 좋아요.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각각 현재, 과거, 미래 그 시점에 그 일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즉 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그 친구가 샤워를 하는 중일 수도 있고 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앞으로 2시간 뒤에는 부부의 세계 재방송을 방송하고 있을 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뭐뭐 하고 있는 중일 때는 비동사와 함께 동사에다가 ing 붙여주시면 돼요.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사용하는 비동사가 달라가지고 거기까지는 설명하기 좀 버겁고요. 자, 그러면 5번째로 완료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시점에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건 현재 완료예요. 지금 영향을 끼치니까. 오케이? 그래서 2년 전부터 나는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시작된 공부가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시제를 무슨 완료? 현재 완료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현재 완료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뜻이 없이 have라는 걸 써주세요. 그 다음에 동사를 과거형도 아니고 과거 분사형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과거 분사. 과거 분사형이라고 해서 특별할 거 없어요. 과거형처럼 뒤에다가 ed 달아주면 돼요. 모양이에요. 이거는 뜻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거나 아니면 ed를 달아주거나 아니면 중학교 3학년 때 외웠던 단어 3번째 칸에 있는 게 여기 같이 와주면 돼요. 그걸 완료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시작됐는데 뭐 10초 전에 시작돼도 되고 100년 전에 시작돼도 돼요. 그 일이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영향을 끼칠 때 현재 완료 시제라고 부릅니다. 모양 어떻게 생겼다고요? have에다가 동사를 과거의 일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이 모양으로 쓰는 거예요. 이름이 과거 분사일 뿐이에요. 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목이 뭐였죠? 미래 완료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뭐 할 것이다 will 미래랑 완료니까
어떤 시점에 시작된 일이 현재 완료가 아니라 미래 완료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끝날 게 아니고 미래에 끝날 거예요. 과거에 시작됐을 수도 있고 오늘 시작됐을 수도 있고 뭐 내일 될 수도 있는데 그 시작된 어떠한 한 사건이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끝날 때 이런 모양으로 써주세요 합니다. 어떤 모양이냐면 will도 써주고요. 미래니까 아까 미래는 will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완료니까요. have랑 과거분사 이렇게 마치 수학처럼 다 더해버리세요. will도 쓰고 have도 쓰고. 그러니까 어떤 지금 비교를 해드리면 I will study라고 하잖아요. 그냥 아까 study가 공부하다였죠. 이건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이따가 공부할 거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데 오늘 배우는 I will have 하고 이거 과거 분사형 원형 말고 원래 모양 말고 과거 분사형은 아까 뭐 달았었죠? ed 달았었죠? 오케이. y를 i로 고치고 ed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I will have studied라고 하면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미래에 할 거라는 게 아니라 뭐 2년 전에 시작했을 수도 있고 지금 시작했을 수도 있고 10분 뒤에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 공부가 미래에도 계속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시제가 미래 완료 시제입니다. will have 과거분사 요 모양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교과서 예문 비교해 볼게요. 오케이. 19쪽에 있는데 여러분 영어 발음은 제가 그 종이에다가 다 친절히 적어놨으니까요. 영상 보다가 발음 모르겠으면 종이 꺼내서 봐주세요. 오케이.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I have achieved my goals in 10 years. 오케이. 다시 한번. I have achieved my goals in 10 years. 다시요. I have achieved my goals in 10 years. 다 합쳐서 I have achieved my goals in 10 years. 자, 이러면 지금 will 없죠? 그냥 have achieved만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이 동사가 지금은 achieve라는 동사인데요. achieve 이게 성취하다라는 동사예요. 성취하다. 뭔가를 이루다. 이 동사에다가 지금 과거분사형 만들려고 뒤에 d 붙였어요. 보이시죠? achieved. 그러면 앞에는 뭐 있고? have 있고 achieved니까 앞으로 잠깐 가봐요. 여기. 현재 완료.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칠 때 우리가 have 과거분사 쓰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성취한 게 지금만 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 이거를 성취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지금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My goals. 골이 왜 축구할 때 골 넣잖아요. 목표에다가 딱 골을 넣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My goals. 내 목표를 이뤘어. 몇 년 내에 in 10 years. 10 years. 10년 내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시작했네. 이 일이. 목표를 이루려고 10년 동안 노력했는데 현재에 와서야 그 일이 이루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미래 완료잖아요. 미래 완료. 그러니까 앞에 누구 붙일 거예요? will 붙여봅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will만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일이 목표를 이루는 일이 현재에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제 끝날 거라고요? 미래에 끝나야죠. 10년 내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10년 내에 이룰 거라고 해야 되죠. 그게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will이 없을 때는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10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 하지만 will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건 미래를 뜻하니까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에 지금부터 노력을 해가지고 할 건데 그때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할 거다라는 말이죠. 그 차이예요.
읽어볼게요. I will have achieved my goals in 10 years. I have achieved my goals in 10 years. 제가 위를 빼먹었네요. I will have achieved my goals in 10 years. I will have achieved my goals in 10 years. 이때는 10년 내가 아니라 10년 후에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부터 노력할 건데 내 목표를 이루려고 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그때쯤이면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차이가 있죠? 수직선으로 나타내보면 아까 will이 없었던 문장은 과거에 이게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시작된 목표를 이루고자 했던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면 will이 들어가면서 지금부터 시작될 일이 앞으로 1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주는 걸 보고 미래 완료라고 합니다. 자, 문제 더 풀어볼게요. 이런 경우 말해요. 편지를 다 쓸 거래요. 언제까지는? 6시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뭐 편지를 쓰고 있는지 앞으로 쓸 건지 과거에 썼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어떤 시작된 일이요. 6시쯤 되면 끝날 거다. 다 쓸 거다. 라는 그런 동작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파헤쳐 볼게요. 그녀는 문장에서 찾아봤더니 she 맨 앞에 있죠. she 6시까지는 맨 뒤에 있어요. 여기 by 있죠. 몇 시까지는 6 o'clock 정각 6시 정각까지는 난 편지를 여기 있네요. The letter 편지를 다 쓸 것이다. 그때쯤이면 이 일이 완료될 것이다. 그걸 미래 완료 will have 과거분사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는 건 이 정답 칸에다가 will have는 무조건 쓰면 된다는 얘기죠. 일단 써놓고 뭐 할 거래요? 다 쓸 거래요. 그러면 우리 쓰다라는 동사 write의 과거분사형만 알면 되는데 얘는 표 참고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written입니다. 자, 얘를 써줘야 돼요. 여기다가. 그러면 6시쯤 되면 편지 다 쓸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She will have written the letter. She will have written the letter. 이렇게 굴려 읽어도 되고 letter 해도 되고요. She will have written the letter by 6 o'clock. She will have written the letter by 6 o'clock. 그럼 언제 시작된 글쓰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편지 쓰는 일이 6시까지는 다 끝날 것이다. 미래에 완료될 것이다 였죠. 오케이, 다음 문장도 볼까요? 우리는 다음 달이면, 지금 아니고 다음 달이면 2년 동안 이곳에서 사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딱 2년째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뒤가 돼야지만 2년이 되죠. 그러니까 미래에 완료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미래 완료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쓰라고요? will 써주고 또 뭐 있어요? have 써주고요. 오케이. 그럼 하나하나 파헤쳐 봅시다. 우리는 we 여기 있죠? 다음 달이면은 여기 있네. next month. 몇 년 동안? 2년 동안. for 동안. 2 years 2년 동안. 이게 다음 달 next month 2년 동안. here 여기에서 here 이곳에서 뭐 하는 게 사는 셈이 될 것이다. 자, 그럼 살다라는 동사 필요하죠? 살다는 live입니다. 살다 live는요, 여러분 표에 없었으니까 그냥 ed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미 e가 있잖아요. 그럼 d 붙이면 그 과거 분사형 돼요. 이렇게 과거형도 되고 과거 분사형도 되고 d 붙이는 애들은 되게 편해요. 그러면 여기 d 붙여서 넣어주면 돼요. lived. We will have lived. We will have lived here. 여기서 사는 게 될 거래요. 앞으로 for 2 years 2년 동안. 다음 달이 되면 next month 였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문장.
당신이 올 때쯤이면 뭐뭐 할 때쯤을 by the time이라고 해요. 뭐뭐 할 때쯤 by the time. 누가 뭐 할 때쯤? 이 뒤에는 이제 주어와 동사가 왔어요. 요거는 너가, 네가 come, 오다죠? 올 때쯤. 당신이 올 때쯤. 이게 영어로 by the time you come. 그때쯤. 그러면 지금은 아니잖아요. 미래잖아요. 미래의 그때쯤 나는 이곳을 뭐 했을 것이다? 떠났을 것이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올 때쯤이면 떠났을 것이니까 이것도 미래죠. 근데 지금 끝난 일 아니고 미래에 끝날 거니까 will have 하고 그 다음에 떠나다. 선생님 아까 리브 있었는데요. 맞아요. 그건 살다 리브. 여러분 이거 외울 때 둘 다 리브인데 어떤 리브인지 구별이 잘 안 되시면 아이가 있으면 살고 없으면 떠나고 이렇게 외우세요. 리브 이 살다는 아까 과거분 사용 만들 때 ed 붙이면 됐었죠. 근데 얘는 안 그래요. 리브는 모양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left로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left. 그럼 읽어볼까요? I will have left here. I will have left here. I will have left here. 나는 여기를 떠나게 될 것이다. By the time you come. 너가 올 때쯤이면. 근데 이건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에 내 의지를 가진 그런 미래는 아니에요. 그죠? 이건 시간관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과거에 어떤 때 시작됐는데, 왜냐하면 지금 내가 떠날 수도 있고 10초 전에 떠났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한 10분 뒤에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너가 왔을 때쯤이면 내가 없고 완벽하게 떠났을 거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배운 미래 완료라는 걸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 미래 완료라는 모양 어때요? 맞아요. will 있어야 되고 have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요거 두 개는 세트로 가지고 떠날 거면 떠나다의 과거분사형, 살고 있을 것 같으면 살다의 과거분사형, 아니면 글씨를 다 썼을 것 같으면 쓰다의 과거분사형, 공부를 하고 있을 것 같으면 공부하다의 과거분사형을 써주시면 그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았죠? 맞아요. 오늘 미래 완료까지 배워봤는데요. 일과의 모든 내용을 배웠습니다. 우리 대화하는 것도 했었고 시간표도 만들어 봤고 그리고 새로운 단어 수거도 배우고 th 붙여서 명사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강의 있었는데요. 초창기 강의는 거의 조회수가 600몇 회예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봤다는 얘기인데 지금 사실 마지막 강의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안 들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조회수가 제가 다 조회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1과를 이렇게 통째로 온라인 강의로 알려드렸어요. 2과부터는 저는 정말 간절히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하고 싶거든요. 이 2과부터는 공부를 하겠지만 1과까지는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했으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TV 틀어놓듯이 자꾸 틀어놓으세요.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이거 컴퓨터로도 여러분 로그인해서 밴드 쓰시면 되거든요. 밴드면 뭐 아니면 이거 지금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유튜브 제 채널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영상 다 있어요. 여러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영어 같은 경우 처음부터 잘 복습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다음 주도 부득이하게 온라인 강의를 하잖아요. 그때는 2과로 넘어가지 않고 1과에서 배웠던 단어 30개 우리 단어장에 나눠드릴 건데 그 단어 30개 같이 외워볼 거예요. 30개를 15개씩 외워서 강의 2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그때는 단어 외우면서 앞에 강의 다시 복습하시고 모르는 건 유튜브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 반은 저희 밴드에 댓글 달면 되지만 다른 반이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셔서 여러분들 궁금한 것도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강의를 막 이렇게 빨리 하다 보면 놓치는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